the 12 star fairies. 전통의 향기를 품은 채 수많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곳 양동마을이다. 국가지정 전통마을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는 양동마을은 2010년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가문의 시종마을로 조선시대 116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뼈대 있는 마을이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4, 5세기부터이지만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시종마을이 형성된 것은 조선 초부터라고 한다. 총 24점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마을인 양동마을은 뒤에 있는 설창산을 주산으로 하며 4줄기의 능선이 뻗어나와 물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골짜기와 능선 곳곳에 문화유적지가 숨어있는 역사의 보고인 셈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그중 가장 큰 인물은 회제 이언적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언적의 부친인 이번이 살던 집으로 여강 이씨의 종갓집 무첨당이다. 종갓집이라 그런지 양동마을 안에서도 가장 길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물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건물이 아니라 여강 이씨 대종가의 별당 건물이다. 세련되고 날렵한 선이 인상적인 한옥으로 별당치고는 규모가 커서 사랑채로도 사용되고는 했다고 한다. 흥선대원군이 집권 전에 썼다는 좌해 금서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영남의 풍류와 학문이라는 뜻이다. 양동마을 초입에 있는 거대한 기와집이다. 마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집인데 이언적이 어머니를 모시던 동생 이언괄에게 지어준 살림집이다. 이곳이 바로 보물 제412호인 향단이다. 향단은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부속채가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안채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폐쇄적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격식에는 어긋나는 것인데 풍수사상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동마을의 이씨 가문에 이언적이 있다면 월성 손씨에는 우제 손중돈이 있다. 청백리로 유명했던 명신인데 그가 아버지 손소로부터 분가하여 살던 집이 바로 관가정이다. 보물 제4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의 관가정은 양동마을에서도 입지나 건축 형태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누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대청마루에 올라서면 멀리 형산강과 주위의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관가정에 앉아 손중돈이 즐겼던 바람을 맞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양동마을 제일 안쪽에 위치한 손씨 가문의 대종택으로 손소가 젊었을 때 지은 조선 초기의 집이다. 하루에 참을 인자를 100번 쓴다는 뜻으로 서중돈과 외손자 이언적이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3명을 양동마을의 새 현인이라고도 한다. 서백당의 마당에는 하늘까지 쭉 뻗은 500년 넘은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씨 대종가처럼 한 채의 건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유려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대종택인 서백당 북측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낙선당이다. 손중돈의 아우인 손숙돈이 분가한 집으로 양반 부잣집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일반 양반집보다 곡간이 좀 더 많다는 점이다. 주인이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천석군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특이하게도 미음자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주택은 창은 정사이다. 양동마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 집으로는 드물게 내곡정이라는 정자도 가지고 있다. 양동마을을 대표하는 대가옥 중의 하나인 두곡고택이다. 이조원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기에 그의 호인 두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커다란 저택 주변에는 크고 작은 초가집들이 모여 있어 마을 안에 또 다른 마을이 있는 것 같은 모양새다. 이언적의 넷째 손자인 이의잠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동호정과
그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영당이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외곽 서북쪽에 손중돈의 증손자인 소녀비 건립한 정자이다. 물과 같이 맑고 구름같이 허무하다는 수청운허에서 뜻을 가져와 수운정이라 이름 붙였다.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아름다운 주변의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름처럼 맑은 물이 내려다 보이고 허허로운 구름이 가까이에 보이는 정자다. 양동마을은 조선 후기에 후손들이 분가하여 만든 한옥들은 주로 뒤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그 대표격인 건물이 바로 근암 고택이다. 정조 때 만들어진 이 고택은 이원적의 후손이 마을을 확장하며 지은 고택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대문으로 출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근암 고택 바로 옆에는 상춘헌이 위치해 있다. 영조 때 만들어진 고택으로 주변에 여기저기 뻗어있는 고목들이 인상적인 고택이다. 양반집 가옥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필요한 시설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 1840년에 지어진 사호당이라는 이름의 고택이다. 진사를 지낸 이능승이라는 인물의 호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 탓인지 고택 특유의 고즈넉한 멋은 살짝 부족하다.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이 확실하지만 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원적의 넷째 손자인 유의잠이 건립한 수졸 땅이다. 그의 호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정조 때 도승지, 대사헌 등을 지낸 이정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알 수 없는 여유로움과 깔끔한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건물이다. 양동마을 동구 초입에 위치한 주택 이향정이다. 온양 군수를 지낸 이범중이 살던 집이다. 길쭉한 사랑채가 인상적인 집인데 다른 고택과 마찬가지로 이범중의 자손들이 현재도 살고 있는 곳이다. 양동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정자라는 심수정이다. 형을 위해 벼슬길을 포기하고 노모를 봉양한 이원과를 위해 형인 이원적이 건립한 정자다. 정자라고 하지만 대청마루와 온돌방도 있어서 문중회의 장소나 서당으로 이용되고는 했다. 주변에 서 있는 오래된 고목들에서 세월의 고단함이 보이는 듯하다. 양동마을에는 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교육기관인 서당도 있다. 이씨 가문에 2개, 손씨 가문에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이씨 가문의 서당 중 하나인 경산서당이다. 강당과 동제,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적을 모셔 서원으로 건립하려 했으나 국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지 못하다가 서원철폐령으로 서원철폐령에 따라 강당 건물은 남겨둔 채 사당 건물을 철폐하였고 현재 서당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경산서당과 함께 이씨 가문의 서당으로 기능했던 강학당이다. 대사관을 지낸 이연상이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경산서당이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서당이라면 강학당은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소박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한 서당이다. 손씨 문중의 서당으로 기능했던 안락정이다. 둥근 담장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강학당보다는 격식을 갖춘 모습이다. 쭉쭉 뻗은 건물들의 선 하나하나에서 깔끔함과 함께 짙은 여유가 느껴진다. 양동마을에는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유물과 고택들이 숨겨져 있다. 언덕 위에 조성이 되어 있어 얼핏 보면 정신사납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질서와 격식이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도 책에서만, 역사 속에서만 보아왔던 양반들의 삶이 고스란히 현재로 넘어온 것 아닌가. 우거진 고목들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는 고택들 사이에서 삶과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양동마을이 아닐까 싶다.